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부과한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미 정부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관세 환급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간 진행 중인 협상에서 양국이 관세 인하 요구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조치에는 전자투표기 전면 제한과 종이 투표지 사용 의무화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취약계층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번 조치가 특정 계층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티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진영 대결과 괴롭힘에 반대한다며 회원국 간 공통점 모색과 상호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 등 20여 개국 정상이 참석했으며 중국은 회원국에 3,900억 원의 지원금과 2조 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오는 10월 열병식에서 괌킬러로 불리는 둥펑 26D를 비롯해 태평양 지역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드 무력화가 가능한 둥펑 17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 둥펑 41도 전시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가자 지구를 최소 10년간 직접 통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월 제안한 중동의 리비에라 구상의 일환으로 가자지구 주민 200만 명에게는 디지털 토큰을 지급하고 재개발 아파트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주민들의 강제 이주와 수용소 생활을 전제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이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1년 처음 제안된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모든 회원국이 동의했습니다. 다만 일부 동유럽 국가들을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해 2035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로 유럽 자동차 산업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1년을 맞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류된 오염수의 총량은 3만 톤에 달하며 일본 측은 모든 수치가 안전기준치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산물 수출 제한 조치는 현재 12개국에서 유지 중입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레벨 시스템을 탑재한 신형 전기차 양산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앨런 머스크 CEO는 이번 주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모든 교통 상황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내년 말까지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조약 최종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조약은 향후 대유행 시 백신과 치료제 공평한 분배, 정보 공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의 백신의 20%를 무상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나 지적재산권 면제 조항은 최종 제외됐습니다. 조약은 2026년 발효될 예정이며 현재 192개국이 서명을 약속했습니다. 아마존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간 로봇 협업 물류센터를 텍사스주에 공개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1만 대의 로봇이 인간 작업자와 함께 근무하며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작업을 최적화합니다. 아마존은 이 시스템으로 처리 속도가 3배 증가하고 오류율이 9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일자리 감소와 작업자 감독 강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전 세계 100개 물류센터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